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역사적 전고점을 갈아치우는 신기록을 달성 중인데 여러분, 주식 투자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번 SK이노베이션 기업 분석 1부에 이어서 오늘은 투자적 관점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종목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SK이노베이션과 SK그룹사를 주로 다루면서 특히 SK이노베이션의 현재의 밸류에이션이 LG화학과 삼성 SDI와 비교해 볼 때 배터리 사업 부분을 기준으로 가장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공유했는데, 그 근거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이익 훼손과 함께 LG화학과의 미국 내 ITC 소송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가부터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유가지수죠. 유가지수인 서부 텍사스유 WTI 최근 3개월 추이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4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이너스까지 갔던 유가가 최근 치료제인 백신의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10월 35달러에서 꾸준히 상승해 현재 46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정유 회사의 그간 훼손된 이익을 다시 회복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주유 단가를 보시면 속도는 더디지만 약간씩 휘발유 가격이나 경유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임을 실제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승 추이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만 현재 급격하게 빠졌던 과거 유가는 어느 정도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가 상승은 당연히 정제 사업을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수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라면 21년 전망이 또한 밝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가에 이어 그럼 본격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주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열 회사를 포함해서 SK이노베이션은 연간 5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회사로, 크게 볼 때 해외 여기저기 석유 탐사를 하면서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곳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석유 개발 사업이 있고요. 우리에겐 앵크린과 SK 주유소로 잘 알려진 정유 사업, 그리고 엔진오일 직크로 유명한 윤활유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 외에 석유를 정제하면서 뽑아내는 여러 화학 제품들을 다루는 화학 사업 부분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고밀도 중대형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배터리 사업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업 부분은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주요 계열 자회사를 통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회사를 정유 사업 부분인 SK에너지, 화학 부분은 SK종합화학, 윤활유는 SK루블리컨츠,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회사죠. 바로 배터리에 사용되는 분리막을 생산하는 SKIE 테크놀로지라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특히 윤활유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SK루블리컨츠와 2차 전지 분리막 소재를 생산하는 SKIET라는 자회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되었지만 배터리 사업 부분에 들어가는 투자 금액이 너무 크고 의미 있는 매출과 이익까지 연결되기에는 아직도 가야 할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충분한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언론을 통해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SK루블리컨츠라는 자회사입니다. 엔진오일 직크로 잘 알려진 윤활유를 만드는 이 계열 자회사인데요. 현재 SK이노베이션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지분 일정 부분을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업계 소식에 따르면 경영권 51%를 제외한 49%에 대한 지분을 사모펀드 및 투자은행 등 7곳 정도가 참여해서 이들을 상대로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공시는 나오고 있진 않지만 배터리 사업 부분에 있어 투자를 위한
현금 마련이라는 이야기가 기정사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KIE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회사는 비상장 계열사인데요. SK에서 엄청나게 공을 들인 회사입니다. 이제 왜냐면은 2차 전지라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그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등 주요 배터리 소재에 있어서 배터리의 성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소재 중 하나가 분리막인데, 이러한 분리막 시장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 바로 SK 이노베이션의 계열 자회사인 SKIE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성장에 대한 회사 가치가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성장성이 돋보이는 자회사를 내년 21년 상반기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상 시가총액이 대략 5조 원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루블리컨츠의 지분 매각과 SKIET의 상장을 통해서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분 투자는 아주 견고하고 과감하게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연결 재무제표에서 실제 각 부분별로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정유 사업이 여전히 단연 가장 비중이 높습니다. 정유 사업의 뒤를 이어서 화학, 윤활유,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나뉘어지는데, 현재로서는 배터리 사업 부분 매출이 아주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고 매출이나 이익보다는 여전히 투자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최근 3분기까지 누적으로 사업 부분별로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전체 매출에 있어 석유 사업 부분이 67%이고 화학 사업 부분이 22%, 그리고 윤활유 사업이 6%, 마지막 배터리 사업이 4%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이 석유 사업 부분에서만 2조가량 현재 적자이고 전체 손실 2조 2천억 원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사업과 배터리 사업에서 일부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윤활유 사업 그리고 석유 개발 사업 부분에서만 유일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올해 3분기까지의 누적 기업 매출과 이익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회사의 과거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이죠. 25만원 정도 최고점을 찍고 코로나 위기로 역사적 저점인 55,000원 바닥까지 갔다가 최근 18만원 정도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 ITC 소송이 다시 내년 21년 2월로 연기가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LG화학은 주가가 다소 이제 내렸는데, SK이노베이션 주가는 반대로 조금 올라 엇갈렸음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요, 여전히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높아 유동 비율이 1.3배 정도로 유동성이 비교적 안정적이라 할 수 있겠고요. 재고 자산을 제외한 당좌 비율도 거의 1배가 됩니다. 다만 부채 비율은 150% 정도로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로 인해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부채 부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배터리 사업 부분에 급격한 투자로 인해 가지고 부채 비율이 2008년 약 87%에서 현재는 약 150% 정도까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이제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연간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매출의 진폭보다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최근에 이제 급격히 나빠졌는데, 앞서 이제 언급한 대로 유가 하락으로 인한 재고 재평가 손실, 그리고 이제 정제 마진 하락으로 인해 현재 큰 손실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LG화학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업체죠. 2019년 말 기준 벌써 150조 원의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9년 말 LG화학의 이제 중대형 배터리 생산 능력은 70GWh였는데 이제 폴란드나 중국 중심으로 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0년 말 기준으로 100GWh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후 이제 중국 중심으로 증설이 추가적으로 실시가 되며 2021년 중대형 배터리 생산 능력은 120GWh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와 반대로 SK이노베이션도 2019년 말 484GWh의 이제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배터리 사업 부분에 대해 공격적인 증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SK이노베이션의 중대형 배터리 생산 능력은 뭐 LG화학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지만 정도인 5기가와트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헝가리 중심으로 증설이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2020년 말 20기가와트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후 이제 헝가리,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증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2025년 100기가와트시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속적인 투자로 생산에 이제 증설 계획이 있는데 2025년 이제 중국, 미국 그리고 이제 헝가리를 중심으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제 100기가와트시를 이제 목적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완제품 생산 증설과 함께 이 회사의 자회사인 SKIET의 분리막 생산 캐파를 살펴보면 역시 굉장한 캐파 확장이 현재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업 규모가 워낙 이제 방대해서 영상을 이제 특별히 두 편으로 이제 나누어 제작을 했는데요. 오늘 1부, 2부에 이어서 이렇게 이제 종합해서 긴 영상의 내용을 이제 한 슬라이드의 기회와 위험으로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ESG 경영에 있어서 기업 이미지를 상당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SK그룹 전사적으로 매우 이제 긍정적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ESG란 이제 환경과 사회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를 의미하는데 기업 오너의 아주 명확한 환경에 대한 기업 목표가 굉장히 지금 다각적인 측면에서 기업 전반적으로 전사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가 회복이 되면은 이런 회복과 안정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이제 수익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요. 현재 진행 중인 ITC 소송에서 LG화학과의 원만한 해결 노력으로 인한 합의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앞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 확고한 글로벌 탑 3로의 도약에 올 한 해가 내년 한 해가 거침없는 질주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최근 유가 하락과 이제 소송이라는 난제로 인해 가지고 이제 기업의 시총 등급 하락이 있었고요. 이제 배터리 투자에 대한 부채 증가 또한 위험 요인 중 하나라고 이제 앞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 ITC 소송에서 LG화학에 패소한다면은 기존의 이제 원만한 협의나 합의보다는 LG화학의 이제 일방적인 어떤 협의나 합의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하나의 큰 좀 위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석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은 이렇게 이제 두 편의 영상으로 대단원의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